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서는 과연 진짜로 금리 인상을 원할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주제는 조금만 미뤄두겠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2018,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우리의 증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원인과 우리는 추가 위기에 대비해서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사야 하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원달러 환율이 쉽게 툭툭 위로 튀는데요.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위안화 약세와 원화 약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메인 디시인 달러 강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코로나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라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1,900명, 2,000명, 2,050명 이런 식으로 꾸준히 1,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이것은 곧 한국 경기 위축, 한국 원화 약세를 불러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팔고 즉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란색 위안화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안화와 원화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원화의 약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에서 악재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뭘까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환율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악재가 많거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달러가 상승합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93.4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5년 동안 큰 틀에서 보면은 박스 하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박스 중간인 95, 96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달러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상승하는 속도는 지금보다는 느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된 게 테이퍼링이죠. 저는 솔직히 테이퍼링 자체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테이퍼링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격한 테이퍼링 혹은 이를 금리 인상과 연계시키는 제스처가 나오면 그게 악재가 될 거라 봅니다. 최근에 8월 18일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광범위하게 회복할 경우에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는 큰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블러드 여는 총재가 급격한 테이퍼링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여는 총재가 내년 1분기, 즉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낸다는 것은, 즉 내년 4월부터는 지금의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0달러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줄여야 되나요? 200에서 300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됩니다. 매우 빠른, 즉 급격한 테이퍼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는 테이퍼링에 이어서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내년 4분기, 2022년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급격한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큰 악재로 인식하면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여는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그는 매파의 극단에 속한 인물이죠. 실제로 블러드 여는 총재가 말한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의 전조가 아니며 금리 인상은 향후 이어지는 경제 흐름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블러드 여는 총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그동안 잘 오르던 달러 인덱스가 살짝 꺾였습니다. 티는 별로 안 나겠지만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거렸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카플란 여는 총재가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로버트 카플란 댈런스 여는 총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 정책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테이퍼링 지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테이퍼링을 주장하던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7월 27일, 28일 연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8월 18일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즉 며칠 전에 여러분이 봤던 연내 테이퍼링이란 발언은 8월 18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3주 이전인 7월 27일, 28일 이때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3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소매 판매가 위축되었고 미국의 제조업 PMI에 선행하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지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테이퍼링 지연 발언이 여러 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테이퍼링을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달러는 미국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한편 또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서 테이퍼링을 늦춘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지연 발언은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하락을 불러오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한국 증시에 유리한 추세적인 달러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럽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유럽 경제가 살아나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어야 유로화의 반대편에 있는 달러 인덱스의 상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럼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가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고, 비교적 숫자가 많은 프랑스와 그리스는 최근에 약간 꺾이는 추세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유로피안 유니언 보이시나요?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수치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은 유로화 강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달러 약세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유럽의 코로나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달러도 달러지만 원화 자체 약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주춤거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주춤거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사기에도 애매하죠. 만약 주식을 다 팔고
달러를 샀을 거라면 한 달 전에 코스피가 3,300을 찍었을 때 그때 행동을 취하셔야 했을 거라 보고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 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의 달러의 상승 각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곧 한국 증시가 일시적이지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자리라 봅니다. 존버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